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기간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위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화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위권을 상정합니다. 신태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본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강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숙항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경상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 8억 3,1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존 예산 87억 6,7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87억 6,800만 원입니다. 유일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력 선충, 감염 의식 식물, 긴급 방제, 손실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울산엔 수중형 스마트팜 조성은 당초 편성된 시설비를 감리비로 통계명을 변경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성을 다하여 울산 농업 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90만 원 증가한 8억 3천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87억 6천만 원입니다. 52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서 안 479페이지 금력 선충 감염 의심 식물 긴급 방제 손실 보상금 1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력 선충 감염 의식 식물 긴급 방제 손실 보상금 신규 편성 사유로는 2022년도 경기도 소재 농원에서 금력 선충 발생이 확인되어 감염 의심 식물 판매장에 대한 방제 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해당 농원에서 경매된 식물의 지역 판매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울산 북구에 소재한 하해 판매장 1곳에서 해당 식물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식물검역법 제36조 1항에 의하여 금지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시 주의 방제 범위 내 식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38조 1항에 따라 이에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감염 의심 식물을 관리 중이던 식물 재배대 전체가 방역 범위에 설정되어 총 11개 품목 230주에 대해 긴급 방제를 실시하였고 3월 20일 농촌진흥청 주관 손실보상금 평가단을
심의에 의해 손실보상을 보상하도록 확정되어 폐기된 감력식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128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백현조 의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백현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현조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신태만 소장님, 이숙향 과장님, 김경상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의원 검토 의견 중에 추가로 해서 답변하셨는데 추가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뿌리 썩이 선충입니다. 이 선충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선충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바나나 뿌리 썩이 선충이 보면은 이제 분포 지역은 열대 아열대 기후에서 보통 지역 한 60개 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기주 식물은 약 한 400여 정도 되는데 감귤이나 옥수수, 콩, 가지가 등에 이제 발생하게 되고 피해 증상은 감염된 뿌리 개사라든지 잎과 꽃의 수량이 크기나 감소되고 그런 현상입니다. 피해 사례는 망감류해가 수량 한 90%, 95% 감소되고 또 부추 수량 90% 감소 그런 게 발생됩니다. 국내 식물방역법상 금지된 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식물방역법에 따라 이는 이는 강황, 고구마, 당근, 다양한 부추, 생강 그런 등의 농산물 문항과 식물, 배나무 속식물이라든지 꽃도 하에 보면 안스리움, 필로덴트 등 무목물 분포에 수입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그 의정생활 하면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아열대 기후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어떤 아열대 기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바나나 뿌리 썩이 선충과 관련된 우리 그 감염할 수 있는 선충이 또 병원체가 이게 또 발견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와 관련된 대책들이 국가에서도 하겠지만은 그 국가의 대책과 보조를 맞춰서 울산시에서도 이 방역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것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이 이제 농업과 관련된 어떤 대책들,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대책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 좀 빨리 좀 세우시라. 방역 대책들 세워서 이 결국은 이제 농업의 어떤 생산성을 유지하는 어떤 농업의 활력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방제협의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저희들이 유관기관회가 농민들하고 같이 방제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찰포하고 관찰포를 저희들이 변화 가수 관련해가지고 하회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돼 있는데 관찰포를 매주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진흥청에서 관련된 그런 병해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이나 아니면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이런 병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한번 관찰하고 저희들이 순찰하고 그리고 그 관련돼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업인들에게도
이와 관련된 홍보나 교육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 봐집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농업의 생산 작물의 생산량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기후 변화와 더불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강조하지만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업의 세태와 연결시키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부탁의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앞쪽에 478쪽인데요. 예, 이 수직형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된 지금 추경 증가액이 100만 원 정도 올라오셨는데 이것은 예산의 재배정이다. 시설비의 감배정이고 감리비의 정배정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직형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된 현황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이제 보통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사실 뭐 ICT를 적용해가지고 뭐 정보화, 뭐 통신 정보를 해가지고 우리 편리하게 좀 뭐 우리 노동력을 절감하고 그런 품질을 향상하는 그런 길인데 보면은 일부 우리 시설 온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ICT가 돼 있습니다. 왜 네. 다양하게 보면은 자동 개폐기라든지 뭐 커튼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다 어디 우리가 그 온실 딸기 온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은 이제 완전한 스마트팜이라 볼 수 없고 준 스마트팜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돼 있고 딸기 온실이 하나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우리 뭐 부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도 특히 뭐 이런 토마토라든지 그런 것은 뭐 옛날에 그 1-W형이라고 그런 것은 거의 뭐 준 스마트팜은 다 돼 있고요. 보통 하면은 한 우리가 보면은 딸기 한 4.5헥타 지금 재배 중이고 예. 그런 것은 보면은 거의 준 스마트팜 돼 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일반 전에 파프리카라든지 그런 농가도 보면은 완벽한 스마트팜을 갖추지 않지만도 준 스마트팜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우리가 이것도- 하는 것은 예. 이제 우리 유리 온실을 갖다가 예. 농가 보급형 해가지고 직접 농가가 들어가가지고 예. 같이 이제 딸기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스마트팜 이것은 뭐 우리 이제 미래의 농업이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러한 방법이다. 예. 이렇게 사업이다. 이렇게 봐질 때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봐집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준 스마트팜 이게 예. 범주가 스마트팜의 범주가 어디냐 하면 유리 비닐하우스의 앞에 그 유리 그 도어가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것도 스마트팜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준 스마트팜 예, 예. 형태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스마트팜 설비 ICT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팜 설비를 하기에는 설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완벽하게 고비용. 예, 예, 많이 든다. 예, 그렇다면 거기서 뽑아내서 얼마나 많은 농작물을 뽑아내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건 문제가 문제적으로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농업의 자체의 경제적인 문제하고 이 스마트팜의 ICT 업계의 경제적인 문제하고는 좀 상반된다. 이 시설비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그거를 지원 없이 농업인들이 그게 과연 접근할 수 있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문제들은 예산의 문제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나 노동력 감소, 농지 부족 등의 이유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죠? 네. 이와 관련 대책들도 수립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가 좀 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이제 기후 테크 산업 중에 하나의 범주에 이 스마트팜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도 우리 또 선생님께서 출정하시니까 그런 문제들도 좀 연구하고 또 용역도 한번 주셔가지고 예. 과연 그 설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산이 좀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2027년부터 이 이제 우리 전체 우리나라 농민에 대해서 스마트폰 30% 정도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아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예, 예. 이제 초기 비용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유리 온실을 안 하고 전에 예. 유리 온실을 그거를 갖다가 부사피고 예. 아예 이제 농가 보호병 해가지고 비닐 온실하고 예, 비닐 온실하고. 옆에는 경질판 해가지고 예. 그래가 올해 우리가 3억 8천 균태가 받았는데 예산을 좀 모자라가 내년에 예, 당초에서 예. 2억을 좀 이 자리에서 예, 좀 예. 확보를 해주면은 하나 교육장으로 또 스마트폰이 있어도 또 농가가 보급하는 그런 운용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은 적극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가 결국에는 스마트폰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근데 비용이 문제고 경제성이 문제지 언젠가는 여기 농가에 또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져야 됐나 싶어 해가지고 저도 조금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빨리 가가지고 교육장을 조성해가지고 좀 농가가 인식하면은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백현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홍유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신태만 소장님, 지금 이제 거기 가신 지 1년 아직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하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추경에는 거의 그 예산 가지고 이제 논하는 것보다는 예.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여쭤보는 게 맞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 백현조 의원님께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고 또 주문도 있었는데 우리 울산에서 스마트팜이 전국적으로 비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또 성공한 사례다가 보기보다는 이제 최초에 좀 스마트팜 진행된 데가 이제 파프리카 그냥 우리 토마토 같은 거는 고비용을 들을 수 있으니까 파프리카 정도 했는데 파프리카도 지금 보면은 지금 난방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거의 올해 거의 한 농가가 있었는데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데서는 최근에 했는데 우리 북구에 보면은 하회 농가, 항문구 농가다 해가지고 온실을 겉은 잘 지났습니다. 그래가 지금 하회 수출까지 하고 되기 때문에 예. 최고 지금 이제 유리온실이나 또 비닐하우스 예. 자동 개폐 문제라든지 습도 문제라든지 예. 이런 거는 거의 일반화가 돼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충북 옥천 같은 경우에는 옥천 터널을 폐도된 터널을 이용해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수직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이제 딸기나 양상추 이런 부분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개념 자체는 꼭 햇볕이 없어도 예. 바이오 형광등을 켜가지고 빛을 줘가지고 환경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망라되어서 이제 식물이 크는데 이제 환경만 맞춰주면 잘 크면서 생산도 더욱더 많이 올리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구애받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꼭 장소 또 습도 또 기계 또 이제 온도 측정하는 이런 장비들이 이제 스마트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소인데 그 장소는 실제로 지금 스마트팜 기술 진보되는 상황을 보면은 냉대 지방에 가서도 기온하고 그 안에서 온도하고 그것만 맞춰주면은 거기에서도 상초가 나올 수 있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공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우리 그 울산에서도 이제 좀 그 다양하게 또 이제 뭐 염채료뿐만 아니라 또 양돈 문제, 뭐 축산 이런 부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어서 좀 이제 우리 그 울산 지역에도 스마트팜의 범위를 상당히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제 전국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로 스마트팜 우리는 이런 거 해가지고 이름 날리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한번 그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부분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옥천 그 터널 같은 경우에는 터널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작물을 재배하고 출하하고 뭐 그 기업에서 뭐 2억 뭐 8천만 원 들어가지고 그걸 활용한다는 그 자체 또 그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이 그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하면 옥천 그 터널 안에 냉이고추라든지 이제 그는 우찌 보면은 아까 의원님이 말했던 이제 자연강 인공강을 해가지고 이제 엽채로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야 되거든요. 우리도 울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팜이다 해가지고 버섯이라든지 아까 이제 엽채로 같은 거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강이 들어가니까 그냥 일단은 에너지가 비용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경제성이 이제 문제고 그다음에 자연강으로 하는 것은 우리 보면은 아까 이제 비닐 온실 해가지고 그 스마트팜 하는 거고 축산에 보면은 또 일부 이제 이는 사로 급여 시설이라든지 창문 문 개폐 시설은 일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지 스마트팜 이제 가수원 같은 거 이제 병해충 같은 거 되어 있기는 다양합니다. 우리도 그 이제 그거 많지는 않지만도 이는 아까 노지 스마트팜이나 해가지고 가수원이라든지 아까 축사라든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이는 엽채를 하든지 그다음에 버섯 같은 거 일부 하고 있고요. 대규모 아니다 보니까 그래 되라니까 어느 정도 엽채를 구성은 대규모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거기다 가채료를 하려면은 아까 의원님 식물 공장 많습니다.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걸 식물 공장 하는 것은 그래 되어 있는 것은 규모가 돼야만이 경쟁이 있지. 조금 해가지고는 사실은 그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울산 농가들도 이제 규모화 하려니까 보통 기업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꺼려하는 거 있습니다. 여튼 뭐 우리 그 기관이 아니더라도 예. 지금 이제 농업인들 중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 스마트팜 계통에 뭐 버섯 같은 경우에는 뭐 물레방아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종균을 그 날개에 전부 다 붙여서 이제 이제 버섯을 뭐 몇 개월 만에 막 생산하듯이 이래 그 뽑아내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민간에서 전부 다 개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울산에도 더욱더 그 뭐 농업인들 뭐 교육도 필요할 거고 스마트팜은 뭐 아이디어에서 나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뭐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원리만 가르쳐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각종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그 짜내서 이제 뭐 버섯을 뭐 물레방아 형식의 기계를 만들어가 거기에 종균을 뭐 심어서 뭐 그 버섯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생산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민간에서 전부 다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유진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김정은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훈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뭐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말씀을 다 해주셨고 자꾸 스마트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작년부터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데 지금 뭐 사실 좀
울산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보다 좀 늦긴 늦어요, 그죠? 예, 네. 예, 다른 데는 이미 국비나 이런 걸 많이 받아서 청년농이라든지 이런 데 임대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있어서. 근데 울주군에 지금 서생에 지금 그 스마트팜 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언제쯤 완공이 되죠? 울주군 지금 원래 당초 울주군에 37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이다 해가지고 한 꼭지에 200억이고 70% 국비 지원을 하고 30% 자본하는 긴데 그 올해 그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그거를 국비 신청을 또 한답니다. 자체적으로. 아, 추가로요? 예예. 그래 되면은 저 서생에 그거를 임대형 스마트팜 해가지고 공모 사업 신청을 하게 한답니다. 하여튼 그 정도 그냥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사업 계획을 보면 그 거의 뭐 스마트팜 연구단지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뭐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스마트팜 공정을 하는데 좀 차별화해서 뭐 네. 중복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배제를 하고 또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뭐 이런 모델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 이 울주군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스마트팜 단지를 어떤 그런 것들을 끌고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관련 과도 해체됐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좀 관심이 부족한 예, 제가 느끼기로 지금 추진력이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마트팜은 앞서 백현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에 따른 우리의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좀 어떻게든 이 부분은 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자체의 어떤 그런 역량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은 되게 늦었고 그래서 울주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울산시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또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조금 사업 계획을 세워서 뭐 우리가 좀 난 농업기술센터에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도 되지 이게 군에서는 별도의 이걸 만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군도 군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시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 배양액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우리 한번 그때 갔을 때 받는 거 아주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한번 쓰신 분들은 계속 쓰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아무래도 그게 뭐 내가 보니까 끝이 없겠더라고요. 이게 뭐 축산업에도 쓰이고 지금 뭐 농업에도 쓰이고 다방면으로 지금 이거를 엄청 선호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농가에서는 이게 입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올해까지 또 해보시고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수요가 있고 모자란다 그러면 필요하다고 하는 건 해줘야 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또 얘기해서 뭐 더 증축을 한다든지 얘기를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또는 이제 또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 의원입니다. 신태만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농업지원과장님, 도시농업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는 뭐 추경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농업이 1차 산업을 시작해서 지금 산업이 발전하면서 4차 산업까지 이렇게 왔는데 농업도 이제는 1차 산업에서 시작했지만은 지금 앞서 또 소장님 말씀대로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말씀하셨고 스마트팜에서도 뭐 원격 장치를 이용해서 ICT를 이용해서
재배부터 출하까지 모든 것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하셨지만은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을 많이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앞서 그 스마트팜을 이용한 신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 백윤주 의원 말씀대로 기후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농업이나 작물에 대해서 신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보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농업이 앞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신기술 보급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팜 이제 온실 조성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일하는 이제 우리가 조금 앞서가지고 아까는 뭐 스마트팜을 온실을 지도 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도 이제 농촌진흥청에 있는 장목별로 한 20개 장목된 데이터 다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무료로 개방이 되고 이제 그런 걸 한다 해도 그냥 하는 게 어느 정도 농가가 숙련이 돼야 됩니다. 숙련을 하려니까 센터에서 조금이라도 그 다 분목 못 하고 일단 내년에 딸기를 해보고 어느 정도 중되면 분목을 또 전환도 하고 그렇게 할 때면 교육 시설로 해가지고 농가가 이제 또 우리 하우스도 보면은 이제 그런 기술하고 농가 보급형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스마트팜 수경 재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앞으로 신기술에 대한 거라든가 앞으로 농업이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아까 우리 보면은 이제 첨단 농업을 가기는 가야 됩니다. 다 뭐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농촌에 보면 노령화되고 하니까 다 지금 기계야 우리가 농기계 임대 사업이라든지 다 농기계 보면은 그런 걸 갖다가 다 첨단 농업으로 가야 되니까 뭐 인력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농업 전체에 기계화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일자리가 모자라니까 농업 기술 선진 농업 가려면은 그래도 단지 이제 경제성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첨단 농업을 가야 되고 물론 앞서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 뭐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또 인구가 또 앞으로 자꾸 줄어들잖아요. 농업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첨단 농업 기술을 많이 또 연구 개발을 해서 물론 농업진흥청에서 하겠지만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울산에서도 이런 부분에도 접목을 해서 많이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인력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항공도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병충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첨단 방법을 이용한 농업 기술이 보급되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또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또 연구하고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이 보급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윤 수고 많았습니다. 전부 뭐 어쨌든 우리 신태만 기술소님 부임하셔가지고 저들도 잘하고 계시고 또 우리 과장님 두 분 잘하고 계시고 그래도 뭐 지금 대신은 뭐 과학기술을 이용 ICT 이용해서 이제 스마트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바로 이제 농업기술센터 속에 이제 한 몇 년간 방치되어 있었죠. 유리온실 자체를 이제 그거를 바꾸고 있는데 그래도 뭐 예산 절감한 차원에서 유리온실 대신에 이제 비닐로 대체해서 하는데 그리고 애초에 그 감리비 시설비를 당초에 줬는데 1,000만 원을 그 빼가지고 이제 감리비로 한다면은 애초에 예산에 거기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추경에 감리비를 편성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보는데 뭐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절약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는 자세가 좀 고맙고요. 그렇게 해주면 뭐 그럼 별 문제는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너무 쪼그라들게 예산 편성했는 만큼은 제대로 쓰고 부족한 만큼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거기서 안에 한다거나 충분히 감사드리고 그렇게 예산도 절약해 주는 게 고맙고요. 그래 주시고 그리고 우리 추경에 단 뭐 다른 거 없었는데
100만 원의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감면 그거 됐는데 그거는 실제 화초류가 수입 금지 품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왜 됩니까? 그게 이제 아까 하추론에 들어오는데 네. 그게 이제 바나나 썩이 선충이 이제 발생돼 가지고 근데 다 들어온다 해가지고 얘는 보면은 이제 아까 그 뿌리 선충 아까 병해충이 이제 돼 있으니까 그 식물에 대해서는 아까 저 금력은 안 돼 있습니다. 제한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식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대상이 아니네요. 예. 저는 그 자체가 금지 대상으로 되는 것 같으면은 그 농가에 대한 오히려 벌감을 때리고 법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실제 그렇게 병충이 선충이 발견돼서 주변에 피해된 반면은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예산 편성해서 방지하는 게 맞고 금지 품목 같으면 아예 농가에 법적인 제재를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네, 없으면 대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개수 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태만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정리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리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서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준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황성희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김선훈 미래개발부장입니다. 김동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로 전치를 위한 내부거래 지출이며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87억 9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 증액된 188억 5,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61억 3,400만 원보다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8,8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1억 3,400만 원보다 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8,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부는 2030 울산 K배터리쇼 등 3건에 1억 8,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3페이지 미래개발부는 역세권 하평공원 팔각정 설치 사업 1건에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부는 해외 투자 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 사업 1건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18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으로 경자청 특별회계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1억 4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페이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예산 2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63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기획행정부 소관 2030 울산 K 배터리 쇼 개최 사업과 미래개발부 소관 역세권 하핑공원 팔각정 설치 사업, 투자유치부 소관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 사업 등입니다. 6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서 안 565페이지 2030 울산 K 배터리 쇼 개최 관련 1억 8천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석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무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울산경제자유구역 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K 배터리 쇼 개최 관련 1억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선지 산업은 친환경 지속 가능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우리 울산이 최근 국가 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됨을 계기로 울산이 보유한 우수한 산업 생태계와 기업 환경 등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차 전지 기술 핵심 기관인 울산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2차 전지 연구를 선도하는 울산과학기술원, 그리고 국내 최대 2차 전지 산업 전문 전시회인 인터배터리의 운영기관인 주식 사단법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과 협업하여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K배터리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며 2차 전지 대표 소재 및 부품, 활용 제품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미래 기술 동향, 시장 전망 등을 공유하여 2차 전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3화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회의 진행에 의해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오늘 질의 순서에 따라 홍일준 의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그 부장님들 추경 그 준비하시느라고 몇 가지 안 되지만 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올해부터 특별회계로 그 예산이 운영되고 있죠. 예, 기획 그 부장님. 네, 기획행정.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 회계에서 특별 그 회계로 전입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전체 일반회계 이제 본청에서 세출해주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해서 사용하고 예, 있습니다. 이번 그 예산도 전부 다 특별 회계로 지금 그 예산이 다 잡혔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그 563페이지에 보면은 설명 자료 그 305페이지에 보면은 업무 추진비에 이번에 그 300만 원 그 잡혀 있죠, 그죠? 네. 이게 그 뒤에 그 참고 자료를 보게 되면 울산 그 5,400만 원 이렇게 쭉 해가 있는데 울산이 그 최고로 그
열악하네, 그죠? 예, 다른 그 경자청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추경에 지금 300만 원 그 정해 가는 걸로 돼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그 300만 원만 정해 한다고 해서 다른 뭐 그 지역에 비해서 이게 그 개선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앞으로의 남은 기간에 대한 이제 인상분입니까? 네, 올해 연말까지 조금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의 예산 사정을 생각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그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잡힐 예정입니까? 내년에 총 저희들이 지금 5,040만 원 이제 예. 5,040만 원에서 예. 이번에 그 300만 원 정액이 되면은 5,340만 원인데 네. 내년 당초 예산에는 어느 정도 잡으실 예정이냐고요? 이번에 올리면 한 6천만 원 조금 6천만 원. 예, 정액에서 올려놨습니다. 6천만 원, 뭐 광주가 그 현재 9,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차피 좀 개선을 해야 된다면 뭐 그 사기 진작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그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저 생각에는 이게 추경에 그 300만 원 올리는 게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 물론 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추경에 하는 것보다 본내 예산에서 그 적정하게 그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잡았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들어서 저는 뭐 그래 생각합니다. 뭐 내년에 뭐 조금 올리는 것보다 최소한 뭐 그 광주 수준 정도는 뭐 한번 그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그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적정선은 뭐 그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내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좀 편성하는 데 노력합니다. 예. 뭐 특히 뭐 우리 그 울산 뭐 경자청은 그동안에 실적도 많았고 또 이제 그 정말 그 열심히 하신다는 이제 그런 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하는 그 기관대로 또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적절한 뭐 대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집행부하고 좀 그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게 뭐 몇백만 원 올려가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적정선을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311페이지 설명 자료에 보면은 역세권 하평그 공원 팔각정 그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 지금 그 우성 아파트하고 동문 아파트 그 사이에 그 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예. 네.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그 아파트 동문 아파트하고 우성 아파트 입주민하고 팽리 이장께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에 보면은 좀 길쭉하게 남북으로 아파트와 사이 한 폭은 35m, 길이 한 95m 정도, 면적은 한 3,3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부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조합 놀이대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기구, 그 다음에 파고라, 그 다음에 농구대, 요리 들어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양계 아파트에서 좀 그 야외 간담회 겸 소규모 행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해가지고 그 광장 부분에 팔각정을 하나 설치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좀 수용을 한다고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5천만 원을 했고 그 5천만 원 가지고 조달 구입이 이제
팔각정 구입비가 4천만 원, 그 조달 구입으로 들어가고 1천만 원은 막 진입도로 하고 해가지고 부대공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인이 되면은 11월 중에 설치 완료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여튼 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또 이게 뭐 한두 번 이야기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걸 그 굳이 그 3회 추경에 그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 이제 준비를 벌써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내년 그 당초 예산에 그 잡아가지고 그 사업 기간도 넉넉할 때 그 하시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예. 이게 그 3회 추경에 잡혔다는 게 좀 조금의 옥의 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 주민들 생각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또 예산에는 또 뭐 몇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추경 예산에는 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 미흡하고 그렇지 않느냐. 돈이 이제 뭐 예산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뭐 한다는 그런 또 그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앞으로는 그 추경에 하지 마시고 그 당초 예산에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당초 예산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추후에는 이런 뭐 3회 추경이나 이 3회 추경은 결산 추경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는 뭐 그 당초 예산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 제가 이제 설명 중에 사실은 그 지금 강장에 양쪽 아파트에서 각종 야외 간담회 행사 이게 계절에 관계없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 뭐 이 한 건 가지고 사실 올리기도 좀 그랬는데 조금 양해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보채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왕 주민 편의 시설 차원이니까 좀 선도적으로 지원하자.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뭐 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어쨌든 뭐 우리 그 의원들도 예산을 그 심의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서로 또 이제 좀 그렇게 잘 그 협의하고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뭐 그 그런 부분 집행부하고 협의할 부분은 또 충분히 협의하시고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또 그 내년에도 우리 그 경제청의 그 활동을 그 기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예산 관련해서는 앞에 앞선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뭐 특별히 예산이 많이 신규로 들어온 것도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신규로 들어온 게 이제 울산 K 배터리쇼 개최 관련해 가지고 1억 8천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하이테크 밸리하고 몇 개가 지금 그 2차 저기 어쩌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 이 2차 전지 담당하는 또 미래전략 또 부서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업무 분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 이런 배터리 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까? 업무의 선상이.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 본청의 2차 전지 팀은 2차 전지 전체 이제 총괄해서 하는 부서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경자구역 안에 이제 2차 그 하이테크 밸리하고 해서 2차 전지 업종들이 이제 입주를 하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전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본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냐하면 K 배터리쇼 울산에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전체적으로 좀 분산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서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업무 분담이 일단은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업무 분장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알고 싶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자유 구역과 관련해서는 저희 청이 이제 모든 행정청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또 저희 청 안에 소재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어떤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의 일도 저희가 이제 맡아서 하는 거고요. 이제 2차 전지 이 K 배터리 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뭐 저희 청이 이제 약간의 뭐 이니셔티브를 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 추진을 합니다만은, 당연히 이 하는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본부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또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충분히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협의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좀 의아했어요. 사실 수소도 지금 관련해가지고 수소 쪽도 지금 경제청에서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사실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경제청 안에 들어가 있는 하이테크밸리나 2차전지 특화단지가 선정이 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있고 특화단지가 지정이 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본청에서 합니까? 경제청에서 합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좀 이게 그 관리 헷갈려요, 사실 좀 많이 헷갈려요. 지원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 전체 정책적인 그런 사항들은 본청에서 지금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하이테크밸리에 기업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산단 관련된 거는 경제청에서도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자,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혜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화단지 거기에 또 경제청만의 또 혜택이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총괄해서 경제청에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2차 전지를 본청에서 혜택을 받고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또 혜택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집행이나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하진 않습니다. 못하고 상황이. 본청에. 자, 그러면 2차 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 울산경제자유청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지정이 됐고, 또 이제 향후 더 필요한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거면 저희가 또 이제 협조를 해서 본청하고 협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절차는 이제 본청에서 그러면 하는 거고. 입주 기업이 내가 하이테크밸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타진을 해요. 그러면은 본청에다가 문의를 해야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다 문의를 해야 됩니까? 둘 다 문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오는 구역에 들어오는 케이스는 이제 1차적으로 저희와 그럼 여기서 입주 계약 같은 거 체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2차 전지 특화 단지와 관련한 여러 지원 시책들 관련해서는 저희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관련된 그런 혜택을 좀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면은 저희가 이제 그것을 본청에다 얘기해서 그것을 이제 또 중앙부처와 또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지원받는 걸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하는 뭐 그런 역할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구역 안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1차적으로 좀 그러면 뭐 그렇게 입주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경제자유청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라고 하면 여기서 뭐 2차 전지에 관련된 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은 본청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해준다라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거죠. 하시면 제일. 그리고 관련된 뭐 2차 전지 특화단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본청에서 그 국비든 이런 것 사업을 해서 이렇게 따가지고 오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 창구는 본청에서 다 맡아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배터리 쇼가 보고는 이게 왜 경찰청에서 하지? 사실 조금 이 정체성이 모호하다. 그리고 이 부분의 확장성이나 여러 가지 힘이라고 해야 되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이것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본청하고 충분히 그럼 이제 기획을 왜 여기서 했는지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것은 저희가 조금 이런 것이 좀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
뭐 본청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1회죠. 예, 처음 한 거고 네. 이것을 저희가 쭉 알아봤는데 상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이 K 배터리와 관련된 그 중앙 단위에서의 어떤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전시회하고 같이 더불어서 크게 하는 거고 하반기에는 마땅히 이렇게 중앙 차원에서 하는 것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 우리 울산이 이번에 이제 특화단지 지정이 됐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울산이 갖고 있는 우수한 그런 산업 생태계 같은 것들 널리 좀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게 꼭 맨날 뭐 서울에서만 이런 것을 개최할 게 아니고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개최해서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조금 예산을 좀 높게 잡아가지고 좀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게- 계기로 계속 뭐 매년 이런 예. 식의 K 배터리 쇼가 울산에서 개최된다는 것이 좀 널리 알려지면은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전시회 내지는 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게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목표로 전시회 하고 자체가 울산의 어떤 기업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포항이나 새만금이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기업체와 뭐 이런 부분들을 전시회 부스를 만들어서 그런 뭐 총괄적인 뭐 그런 전시회로 할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처음 출발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널리 이제 각인이 되면은 뭐 다른 곳에 있는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 더 범위가 커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그 2차 전지 특화단지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게 어느 예. 정도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하이테크 밸리 지금 여기 하고 그다음 테크노 산단 또 이화 단지 여기까지 다 지금 그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예. 거의 뭐 다 거의 다 했다고 경제자유구역청 안에 그렇죠. 예. 있기 때문에 예. 아, 우리 경자구역이 당초에는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경자구역을 지정했는데 이제 수소 산업 플러스 거기에 이제 2차 전지까지 같이 이제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셈이 된 거죠. 예, 뭐 그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런 행사를 해서 울산의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이슈들을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뭐 높게 사지만 자칫 또 이게 그 특화단지 내에 있는 부분들만 또 이슈가 돼서 하는 것보다는 울산에 그 외에도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소재 기업들도 있고 포항이나 인근의 이런 도시에 또 특화단지 좀 크게 전체적으로 좀 포지셔닝을 좀 크게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해서 울산이 사실은 포항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모면에서 좀 후발 좀 그런 부분은 좀 적지 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예, 김정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홍 의원입니다. 예, 정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뭐 예산은 추경은 별로 없다 그렇죠, 청장님? 우리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7비 해외 투자 파견단 네트워크 투자 유치 부장님. 예, 조유치 부장님. 보면은 예산이 2천만 원인데 그 외국인 직접 투자 유도를 위한 해외 투자 유치 활동 추진에 보면은 일본의 2차 전지 분야 공업 기업과 공급망 다변화 및 기술 도입 논의고 독일의 수소 전시회 공동 홍보항 운영인데 예. 앞서 또 김종훈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2차 전지 관련 부분은 미래ek 전략본부의 신산업 추진단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소 관련 내용은
경제산업실에 에너지산업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또 앞서 김종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업무 분장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하고 경자청하고도 예. 연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네. 또 업무가 이중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네. 물론 예산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미래전략본부라든가 경제산업실에 대한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예. 이 업무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울산경제자유구역의 그 핵심 전략 산업이 예. 수소 저탄소 에너지랑 미래 모빌리티 그다음에 화학 신소재인데 예. 이 화학 신소재도 2차 전지가 이제 화학 신소재에 포함된다고 봤을 때 2차 전지 산업이랑 수소 산업이 저희 핵심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그 핵심 전략 산업을 저희가 산업을 증진시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 2차 전지 산업이랑 수소 산업에 대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만나고 투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투자 유치하는 데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두 사업을 좀 진흥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서 약간은 좀 어떤 목적이 다르면서도 서로 협력을 해야 될 분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에 있는 에너지 산업과랑 저희가 공동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좀 저희가 협력을 해서 어떤 홍보 활동을 한다는 면에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라든가 수소 관련 부분에는 경찰청에서 투자를 유치해가 오면은 예. 그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련 부서에 넘겨주면은 그걸 실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관련 그런 기업들이 저희 구역에 온다 그러면은 관련된 어떤 계약이라든지 부지를 알아본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이 이제 또 그런 어떤 지원 정책들, 지원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사업들이 있으면은 그건 또 연계해가지고 그 기업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본청과 협력을 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유치해 오면은 예. 그 기업의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경자구역에 예. 유치를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은 그 지역에 오면은 그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모든 개발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무 분장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전문가라든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가 가지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잘 협의를 해서 네. 소통해서 우리 또 해외 투자라든가 핵심 전략에 대한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울산이 뭐 항상 말씀하시는 기업하기 좋은 곳, 그다음에 투자하기 좋은 곳, 이런 울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성영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연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영신 청장님, 이병준 본부장님, 황승희 부장님, 그리고 김선훈 부장님, 또 김동규 부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청의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이 예산들이 과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던 그런 예산들인가, 아니면 적극적이고 단기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예산들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문이 저는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에게 의문이 남을 경우에는 부장님이 오셔서 이런 데한 설명을 미리 해 주셔야 맞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자체에 추경에 올릴 만한 예산들이 어떤 부분이 추경에 올려야 되는 예산들입니까? 특히 기업행정부장님, 이 예산 울산 K배터리 쇼 개최와 관련돼서 1억 8천만 원 올리셨는데 부장님 제 방에 한번 오셔서 설명 한번 하셨습니까? 같이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뭐 업무처 준비라든지 이런 예산들,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3차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저는 불효불급하지 않는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3차 추경에 올리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좀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이미 올려진 예산들은 끈끈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왕 올리던 예산들 잘 그렇게 예산 투입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경제자유구역 청장님께서는 이 의원들의 질의사항 여러 가지 잘 판단하시고, 정말 3차 추경은 그야말로 불효급하고 정말 적시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긴급한 예산만 필요하 측정하시고, 그러면은 당초 예산 편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아까 가장 문제인 기획행정부에 우리 부장님 설명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청장도 했는데, 실제 2030 울산 K 배터리 쇼는 이 부분은 실제 경제구역청에서 할 게 본청에서 실제 얼마 전에도 산자부와 기관 다 해서 2차 첨단 2차 전지 산업에 지원에 대해서 포럼도 본청에서 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에서 했고, 거기서 다 기업체와 학계 관계 다 참여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중으로 가거든요. 이중으로 가서 기업체들도 혼란도 일어나고, 정말로 이 부분이 어차피 본청에서 그리 여러 가지 문제점, 그날 또 분과별로 토론도 하고 해서 기업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부지부터 여러 가지 지원 방안부터 많이 내놓았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봤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이고, 왜냐하면 잘못해버리면 본청내 거기서는 또 2차 전지 TF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또 하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같이 소관에 따볼 된다고 해서, 그러나 그거를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지금 이런 부분이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있지만은 또 테크노파크나 이부 개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산단에서도 여러 가지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중적으로 할 필요성 없고, 일관성에 가면은 울산의 2차 전지의 신산업하고 유치하는 그 분들조차도 한 통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갈지 헷갈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본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좀 그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좀 우리 혹시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면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신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개수조정 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퇴실과 개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소에서 2023년도 울산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 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리를 선포합니다. 성문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해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돼서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기간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